이혼 경험이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씨. 남자친구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1년 만에 이혼했다는데요. 이런 과거는 이 씨에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큰 트러블 한 번 없었고 반대하던 이 씨의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진솔한 모습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마친 이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 남자친구의 전처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아닌 남자친구의 외도였다는 겁니다. 외도의 증거는 물론 위자료 소송 내역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씨는 이 결혼을 강행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과거를 말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이 채팅창에 마구마구 좀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 씨는 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돌싱남이죠. 남자친구의 이혼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겁니까? 네, 두 사람은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6개월이 넘도록 호감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돌싱이라는 말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 씨는 오히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결혼식 직전에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씨는 이 남자친구에게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연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아까 이 기자도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두 사람 6살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서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6개월이 넘도록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답답해서 여자 이 씨가 먼저 고백을 했대요. 이 남자분이 내가 사실 5년 전 30대 초반에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1년 만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돌싱이고 이혼남인데 어떻게 너한테 바로 사귀자고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여서 약간 그 모습의 진정성을 느껴서 다시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영진 리포터, 이 남자의 눈물, 남자가 또 막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또 울먹이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자주 그러셨어요? 예? 자주. 제가요? 네. 제가 돌싱이냐고요? 아니. 여자분들한테 많이 울먹거리면서 뭐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싱임을 공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왜 이혼했는지도 그렇죠. 또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외도에 대한 이유를 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였고 잘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뭐 성격이 잘 맞지 않았고 자주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은 오히려 헤어진 전처를 그렇게 좀 미워하지 않는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씨 역시 뭐 과거 연애 경험도 있었고 과거 남자친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장님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것만 빼면 뭐가 됐든 선남선녀의 만남이라고 봐야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애는 굉장히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업무도 둘이 비슷한 업무, 거래처에서 만났으니까 업무도 비슷했는데 취미도 비슷했다고요. 둘 다 굉장히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너무 자주 갔고 대화도 잘 통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선남선녀의 만남이었는데 게다가 또 이 여성분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귀가해야 되는 집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독립이 하고 싶던 차에 이제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빨리 이제 이 남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부터 막 부글부글 하시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혼 경력 사실 뭐 연애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 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내 딸은 처음 결혼하는 건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어떻게
돌싱 나 이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선뜻 오케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장 결혼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좀 만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이 여성의 부모님을. 부모님 만나자마자 이제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뭐 싫으신 건 알겠지만 반대하시더라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당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 태도에 이 부모님은 좀 놀랐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으나 결혼은 좀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부모님은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절에마다 찾아와서 좀 노력하는 모습에 결국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게 됐고요. 이 씨 부모님 허락을 받은 후에 결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준비가요. 예, 지금 투미님, 권스타님, 매력금손님, 써니님 뭐 아무튼 뭐 지금 막 한 번 외도한 인간은 또 한다. 뭐 이 결혼 난 반댈세 사기 결혼이다. 섣불리 하지 마. 소름 끼친다. 아이고야 이거 뭐 완전 뭐 하나만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백 기자 뭐가 됐든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만 남은 상황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건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뭐 이 전처죠.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씨 전처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시지 보냅니다. 결혼 전부터 양다리였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고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외도의 증거와 소송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아니, 이건 약간 좀 그 가정을 하자면 양 변호사님의 따님이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기 딸 얘기는 거기다가 비유하면 제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죠. 상담을 받는다라면 저는 파혼하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예,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제 의뢰인분들도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약혼은 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리고 결혼하면 계약이 이행된 거다. 그런데 계약의 이행 내용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이혼인 거고 지금 단계는 약속을 한 건데 그럼 약속을 한 거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조건에는 저 사람이 나와 혼인 생활을 충실하게 이어갈지 말지를 보장해 준다라면 결혼을 한다라는 그게 결혼의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약혼이. 근데 저 사람은 전혼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단순하게 이혼한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전 혼인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고 제가 특히 이거를 만약에 파혼을 권유한다면 소송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나는데 순순하게 응하지 않고 이 전처가 외도의 증거까지 돼가면서 법정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한 이후에야 겨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 하자 사유라고 저는 의뢰인에게 설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법적인 부분은 뭐 우리 양 변호사님께 뭐 후반부에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백 기자. 백 기자는 일단 좀 여성의 입장에서 누구의 좀 편을 들고 싶습니까? 이 전처와 아니 누구의 편을 그냥 뭐 들어요? 본인 네. 생각 얘기해 주세요. 저도 결혼하기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끝? 아니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살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해결을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또 숨겼을 때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장님,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파워 오브 러브. 네,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은 안 헤어지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이 결혼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판단이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여성이었으면 전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미 콩깍지는 씌워서 좋은 면으로 보려고 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감당할 게 꽤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지만 일단 못 헤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 있다. 그러니까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예. 그 여성으로서 저는 이렇게 좀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필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도 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 이거 오늘 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왜, 말 왜 한마디 또, 했다가 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장모님 보셔서. 네. 어.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남친도 이거 나 사실 바람 펴서 이혼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 얘기를 한다고요? 예. 얘기 안 한 거 뭐 있어요? 집사람한테? 야, 이렇게.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야, 훅 들어온다,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예. 저는 다 장모님 보고 계셔요,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남자 입장에서 이게 진짜 나 바람 펴서 헤어졌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양 변호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남자친구는 왜 이 외도 사실을 솔직히 뻔한 질문이죠. 왜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게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설령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 용서 내지는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약이라고 해서 뭐 좀 너무 냉정하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결혼 생활을 해서 이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의 약속인 거거든요. 계약이 꼭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약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한번 그 약속이 깨진 적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극복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못했다라면 이 사람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닐까.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자고지 의무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사실은 여기 뭐 결혼을 앞두고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 사유 거짓말한 배우자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냥 이게 법적으로 뭘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법률상 뭐 이혼 사유 내지는 약혼 해제 사유고 이런 것들입니다가 일일이 법전에 적기 시작하면 법전이 이만큼 두꺼워질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전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라면 그게 이혼이 어떤 사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정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는 이거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면 중대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계약에 있어서의 스스로에게 가진 문제점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충분히 해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쟁점이 이겁니다. 앞서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 전처가 지금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씨에게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외도에서 나랑 이혼한 남자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자기 전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가요? 이게 명예훼손은 공연이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른바 법적으로 전파 가능성,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는데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진 리포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양홍보 앵커한테 딱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동네방네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죠. 저는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장모님. 예. 그럴 경우에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도 설령 약혼을 해제하더라도 파혼을 하더라도 사랑했던 남자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인데 이걸 동네방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뭐 이혼 경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도로 이혼했어 이런 걸 떠들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후에
많이 인간이 됐고 그다음에 많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면요. 일단 정답은 없죠. 항상 사랑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듯이 정답은 없는데요. 일단은 또 이제 결혼 직전이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될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 남성이 얘기할 것은 사실상 좀 뻔하잖아요. 굉장히 변명하려고 할 것이고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 많은 네티즌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한 번 외보를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거는 이제 부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어느 정도 깨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고 가야 되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또 거기에 책임도 지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장모님 오늘 그 최영진 리포터 한번 그 앞에다 앉혀놓고 좀 말씀 좀 한번 잘 물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